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언어가 아니다. 바로 공통 분모다. 그리고 인류의 공통 분모는 내가 잘 모르고 있었을 뿐 이미 마련되어 있다. 지금의 당신과 나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사람들까지 아울러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통 분모. 우리는 그것을 교양, 인문학이라고 부른다. 교양은 클래식을 들으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그 무엇이 아니다. 교양과 인문학은 단적으로 말해서 넓고 얕은 지식을 의미한다. 개인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은 먹고 사는 데 필수지만 타인과 대화할 때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 교양과 인문학으로서의 넓고 얕은 지식이 우리를 심오한 어른들의 대화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을 나열해보면 끝도 없을 것이다. 직립보행, 언어사용, 문화의 소유 등.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만이 두 가지 세계에 산다는 점이다. 두 세계는 현실의 세계와 현실 너머의 세계다. 동물은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실 세계에 온전히 적응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인간은 현실 세계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실 너머를 보려고 하고 현실을 초월하려고 하며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상상하려고 한다. 인간에게 현실과 현실 너머의 세계는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간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존재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주요 인물과 사상을 살펴보았다. 정리해보자. 이야기는 최초의 철학자들인 자연 철학자들과 진리에 대해 회의적인 소피스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과 견해를 달리하며 등장한 소크라테스는 절대적 진리를 추구했다. 이후 플라톤이 이를 계승 발전시켜 궁극의 절대적인 세계로서 이데아를 제시했다. 반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적인 이데아 세계보다는 변화하고 운동하는 상대적인 현실 세계를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형상과 진료의 관계와 이들의 운동성에 주목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서양 철학의 양대 산맥은 이제 중세로 이어진다. 중세 철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세의 천년은 유일신 중심의 절대주의 시대였죠. 그리고 여기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세계관이 바로 플라톤의 절대주의였죠. 중세 후기에 이르러서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주의적 관점이 보편 논쟁을 중심으로 등장했습니다. 보편 논쟁은 보편이 실제하는지에 대한 중세 최대의 논쟁이었습니다. 보편이 실제한다는 실제로는 플라톤의 절대주의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찾았고, 보편은 실제하지 않고 다만 언어일 뿐이라는 유명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주의에서 그 이론적 토대가 마련됐죠. 보편 논쟁을 종합한 인물이 바로 아벨라르였습니다. 그는 보편을 관념적인 개념으로 정립함으로써 실제론과 유명론의 논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중세 철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끝없는 의심 속으로 데카르트는 침잠에 들어갔다. 깊이와 끝을 알 수 없는 의심의 바닷속으로 내려간 것이다. 오랜 회의의 나날을 보내고 데카르트의 발은 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던 그 끝에 극적으로 닿게 되었다. 어떠한 극단적인 가정으로도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실 이 말은 후에 데카르트에 의해 수정되어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가 되었다. 고로를 뺀 것이다.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든다. 고로를 넣을 경우 마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나의 존재함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인다.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 생각한다와 존재한다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해 있는 것이었다. 베이컨은 노붕 오르가눔에서 학문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균화법을 제시했다. 그가 균화법을 통해 정말로 비판하고자 한 것은 아무런 경험적 근거도 없이 쌓아 올려진 중세의 종교와 철학이었다.
중세 스콜라 철학에 이르러 집대성된 신학과 철학은 교회의 강력한 권위와 신앙에 기초하고 있을 뿐 검증 가능한 현실에서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베이컨은 누구나 관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특수한 기초로부터 경험적 자료를 쌓아 올린 새로운 학문 체계를 꿈꿨다. 이런 경험적 학문만이 신이나 천사, 영혼, 천국 등의 형이상학적이고 소모적인 무수한 논쟁을 끝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베이컨의 경험주의는 당시 태동하던 자연과학의 발전하는 데 철학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영혼 회귀 사상은 가장 극단적인 허무주의다. 하지만 허무는 허무에서 끝나지 않는다. 영혼 회귀를 깨닫는 순간 그는 허무를 잊고 일어나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그는 먼 미래의 불확실한 목표를 향해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창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내 평생의 삶보다 훨씬 긴, 무한히 반복될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된 존재는 지금까지의 삶을 초월한 초인의 모습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니체는 우리에게 제안한다. 순종적인 노예의 도덕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주인이 될 것을 말이다.